문화부동산 유경표 실장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지금 인천 부평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말이 안 되게 이제 많이 불고 있는데 부평 주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타 지역 분들도 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기본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방식, 운영 방식 이거 좀 애매한가요? 초보자분들한테, 공인중개사 사업을 오픈한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업무적인 이제 영상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쉽죠. 자격증이 60점 만점이고, 우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어요. 특별하게 제약 조건이 있는 업종은 아닌데, 제가 느낀 경험상으로는 못해도 2년, 3년은 배우고 자기 걸 차려야 그나마 이제 유지라든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격증이라는 게 60점 만점, 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이니까 사실상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쉬워요. 아직은 지금 이제 상대평가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바뀌진 않았고, 그 상황에 자격증을 따서 이제 바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내용 조금 들었고, 저기서 이런저런 내용 조금 들었고, 그리고 약간의 목돈은 있어서 이제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구해서 차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닫죠. 대부분 닫더라고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업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없는 거에서 이제 유를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창출을 해야 되고, 매물 확보도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좋게 사무실 홍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격증 따서 차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0% 망하지 않을까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신규로 차리셨는데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좀 신기하기는 한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신규로 오픈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이제 좀 영상을 올리는데, 약간 건방진 얘기죠. 제가 이제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 자체는 사실 건방진 얘기지만, 그냥 보실 거면 보시고 안 보실 거면 안 보셔도 되는데, 저는 부동산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날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날티가. 이제 지금 부동산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20대 분들도 많고요. 20대 초반 중반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을 오픈을 하신 분들도 꽤나 계시지만, 약간 좀 날티가 안 나면 좋겠어요. 날티가 나서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약간 좀 이미지가 이제 같이 실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전문성을 조금 많이 띈다든지, 날티가 나도 된다. 양아치처럼 보여도 된다. 그 대신 일은 잘해야지. 그러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날티가 나는 상황에 일도 못한다 이러면 사실 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이미지가 좀 떨어지니까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싫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입장이지만. 자, 제가 우선은 부동산을 배울 때는 우선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있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때 제가 LG 쿠키폰인가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LG 쿠키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길쭉한 거 하나랑 이제 그냥 쬐꼬만한 거 하나 있었고, 저희는 이제 PC 시절 때 배웠어요. 제 선배님은 삐삐 시절 때부터도 이제 업무를 보시기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저는 PC 시절부터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PC 시절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배울 때랑 지금 부동산 시작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부동산 자리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부동산 자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돈이 많으시면 자금력이 되시면 우선 좋은 자리를 조금 들어가시겠죠. 지하철 앞 아니면 번화가촌 아니면 어떤 건물의 1층을 껴서 들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젊어서 인터넷 홍보가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골목이라도 상관없어요. 뭐 사무실 작게라도 구하신 다음에 내 주차 대고 내가 이제 광고 효과가 좋으니까 광고를 이제 좋은 자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고 손님을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기타 등등 되게 편안한 입지를 갈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들어가서 무난하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곳, 뭐 그런 곳도 이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신입분들이 부동산 들어가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뭐 웬만해서는 건물을 끼는 게 좋죠. 오피스텔을 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1층을 들어간다든지 뭔가 어떤 건물을 끼는 게 좋아요. 근데 신입분이 아파트 1층에 들어가서 중개를 한다? 쉽지 않을걸요? 절대. 왜냐면 경력자분들은 신입자분이 들어와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 어차피 저기 동네 거의 주민 수준이거든. 거의 동대표 수준의 부동산 이제 사모님분들이라 이제 신입 직원이 뭐 신입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도 아파트는 신경을 안 써요. 사실 뭐 어차피 신입분이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 잡고 계신 이제 여자 사장님 분들을 이긴다? 불가능해요. 절대. 제가 보기에. 근데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1층은 그래도 신입분이 들어가시면 월세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뭐 빌라촌이나 상가촌 들어가면 막막 하실 거예요. 신입분들은. 왜? 업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렵죠. 아무튼 잠깐 대화를 샜는데 제가 배울 때는 우선 PC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이제 광고 방식은 네이버죠. 사실 네이버인데 그때 당시 사이트가 많았죠. 제가 오픈해서 일할 때랑 배울 때만 해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뭐 기타 등등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네이버라는 업체 자체가 95% 이상을 뭐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을 해서 이제 뭐 다음 홈페이지도 꽤나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1차적인 판매 업종이라든지 1차적으로 광고 매체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고. 자, 저희가 이제 맨 처음 할 때는 이제 홈페이지였어요. 개인 이제 부동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이버 파워링크에 순위를 걸죠. 네이버 파워링크에 순위를 걸어서 1등 내지 2등, 뭐 돈이 없어서 좀 이제 좀 비싼 지역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1, 2등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 부동산 이제 월세, 상가, 빌라, 뭐 매매 물건을 이제 걸어서 이제 홍보를 했죠. 근데 지금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되게 좋아졌어요. 신입 직원분들. 왜? 어플이라는 게 생겼어요. 부동산 어플이 생겨서 이게 공통적으로 공통된 내용에 공동하게 경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순위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광고비 경쟁도 했고 그 순위가 떨어지나 올라가나 다 확인을 했어야 됐고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순위 조정을 하면서 타업체랑 경쟁을 했었어야 돼요. 왜? 내가 순위가 떨어지면은 우리 쪽 홈페이지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어플 뭐 오픈해도 되나요? 뭐 직다방이죠. 직방, 다방, 뭐 네모라는 것도 있고 뭐 부동산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방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한방은 전 이용은 안 하는데 뭐 현실상 음식점 배달하면은 뭐 배민, 요기요 뭐 이것저것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저희도 동일한 업종이에요. 현재 부동산을 하는데 어플을 안 쓴다? 그러면 사실상 영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광고를 안 낸다? 그러면은 손님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부동산에 워킹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라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에 1년에 한두 건, 입지가 좋아도 한 달에 한 건 내지 많아야 2건이에요. 입지가 좋은 자리도. 지금은 그만큼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에랑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어플에 어떤 일정한 광고비를 낸다 그러면 그냥 이제 광고를 낼 수 있는 소쿠리 같은 거를 사는 거죠. 저희 쪽 입장에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을 올려서 손님이 보시고 오는 건데, 여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넣으면 돼요. 돈만 넣으면 뭐 많은 소쿠리를 사서 많이 광고를 내고 손님이 그만큼 뭐 저희 쪽 물건이 이제 많으니까 보고 전화가 와서 계약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 저희가 배웠던 거, 경쟁했던 게 이제 뭐 신시대로 변하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정보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어플이라는 게 생겨서 기존에 배웠던 게 의미 자체가 싹 사라져서 뭐 저도 아쉽기는 한데, 뭐 시대에 맞게 가야 되니까요. 뭐 저도 지금 이거 영상 찍는 것도 지금 시대 반영에 굉장히 뒤처진 늦깎이 스타트자지만 뭐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동등한 입장에서 현금 많이 넣고 현금으로 싸우는 시대라서 약간은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 오픈을 해서 한 1년 정도 버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뭔가 되시니까 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광고비 내고 밥값 기름값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도 남으니까 버티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거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품목을 선택을 해라. 한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거래도 월세, 전세, 매매 벌써 3개죠. 그리고 분양까지 합치면 4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가, 사무실도 있죠. 상가도 월세 내지 매매가 있을 거고, 권리금 작업하는 뭐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무실은 제가 보니까 인천은 없어요. 서울에는 사무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천은 그렇게까지 공기업이라든지 회사가 많지는 않아서 사무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보지를 못했어요. 뭐 여기는 뭐 블루오션입니다. 굉장히 들어갈 만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빌라 한 품목이라고 치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실 수 있죠. 월세만 놓으신다, 아니면 요즘 뭐 좀 안 좋지만 전세만 하신다, 아니면 구옥 빌라를 매매만 하신다, 아니면 신축 빌라를 찾아다니면서 분양만 하신다, 아니면 내 자금력과 주위 지인분들의 자금력으로 찍어서 수리를 해서 대판다. 이거는 뭐 이제 빌라 업자라고 불러야 되지만, 뭐 이렇게 좀 분야가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우선은 한 개만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한 개만 먼저 차근차근 다져놓으면 그 외 것들은 전부 다 순리대로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기본적인 거는 월세죠. 월세 계약이 튼튼하게 받쳐진다 그러면 상가라든지 사실 매매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업무는 사실 쉬워요. 월세만 튼튼하게 다져놓으면. 근데 월세를 튼튼하게 다져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수시로. 뭐 하루에 1일 계약, 원룸, 오피스텔 하루에 하나 계약씩 쓴다 그러면 급여 수준도 사실 낮지도 않고요. 부동산 업무 배우는 스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다 매매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층 부동산 숫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기서 월세가 하나 나오는데 누군가가 계약을 하나를 얼떨결에 쓸 거예요. 전세도 얼떨결에 전세 계약이 나오실 거고,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신입분들은 유지를 못해요. 왜? 경력자분들은 매매라는 게 있어서 몇 달에 한 번씩 매매가 터져주면은 나누기 월급으로 들어가면 버티는데, 신입분들은 매매를 못하니까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를 조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쪽 직업에 대한 장점인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원룸 오피스텔
원룸이라고 좀 칠게요. 원룸 오피스텔 원룸. 원룸에 대한 월세 계약은 이제 이 로테이션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하루에 두세 개씩 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4건까지는 써봤어요. 월세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는 게 월세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원룸 오피스텔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월세를 쓰고 있을 때 제 주위에 계시는 중개업자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사실 뭐냐면 자기는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뭐 큰 거 하고 있는데, 야, 그 원룸 하면 뭐 수수료 얼마나 떨어지냐? 뭐 이렇게 진짜 대놓고 물어보시는 사장님들 많았고, 뭐 대화를 하면 난 원룸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안 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뛰어들 때가 2000년도 후반대였거든요. 2009년 10년 사이였는데, 그때 원룸 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단, 뭐 청라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 원룸은 없고 투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았던 대학가들의 이제 원룸 오피스텔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있으신 중개업자분들은 이걸 하는 걸 좀 안 좋게 보셨어요. 사실은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나중에 나이 드신 중개업자분들이 젊어서 막 이제 원룸 월세 하시는 분들 거를 따라서 하더라고요. 따라서. 전에는 진짜 없었어요, 그런 게. 왜냐면 뭐 그분들 입장도 지금 제 입장이니까 이해는 해요. 저도 이제 월세 계약은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이미지죠, 이미지. 야, 부동산 하는데 아직도 월세 써?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월세 써?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때 그분들 심정이 지금 약간은 이해는 가요. 저도 지금 아직 월세를 안 하고 있어서 월세 손놓은 지가 한 그래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신입분들은 이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많이 해야 부동산 중개에 조금 탄탄하게 이제 좀 다져지는 상황이시고, 이게 변수가 생각외로 많아요. 원룸 월세 매물이.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높고 구하시는 연령대라든지 이제 성품 자체가 조금 무난해요. 사실 거래하기가. 근데 원룸 오피스텔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젊은 층이 대부분이고, 좀 아파트 빌라보다 이제 구하시는 성향 자체가 좀 거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뭐 보증금 뭐 100만원 갖다가 300만원 갖다가 500만원 갖다가 칼부림이 날 정도로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큰 분야라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 배울 게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조금 권해드려요. 원룸을 월세를 좀 많이 쓰시다 보면 빌라랑 아파트는 매물이 접수되는 거를 많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내 주위 지인분들 거라든지 내 개인 물건이 접수가 되면 이거는 내가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거라 조금 쉽고요. 근데 다른 업체랑 내가 신생 기업인데 경쟁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월세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월세에 대해서 파생되면서 매매라든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저렴한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천천히 다져질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보기엔 월세 원룸이 최고예요. 이게 중개업자가 배우는 뭐 초보자의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 이상만 다져지면 웬만해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광고는 지금 뭐 어플에 어떤 일정한 금액을 내면 소쿠리 같이 칸을 사서 내가 이제 방사진을 찍어온 걸 올리죠.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매물 확보. 매물 확보는 사실상 제가 매물 확보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다음 편으로 넘어갈까요? 매물 확보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매물 확보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처음 중개를 뛰어드셨는데 자격증 공부 진짜 어렵게 해서 붙었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많이 긁어서 이제 모아서 부동산 사무실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소파 놓고 책상 멋진 거 들여놓고 부동산을 차렸는데 운영이 조금 어렵다. 자, 이러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좀 다가가기 쉬운 품목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원룸 월세부터, 오피스텔 월세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좀 하찮게 보는 작은 원룸 월세, 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거, 수수료가 작은 거죠. 뭐 이런 거부터 조금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품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뭐 되게 서론본론이 굉장히 길었고 뭐 결론은 제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돼가서 제가 마무리가 이제 깔끔하진 않은데 지금 영상 바로 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물 확보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이제 순번대로 바로 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